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우리 여기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는 참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최종일이고요. 이제 항상 저희들이 하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기독교도 있고 여기는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신념보다는 우리 세상을 위해서 좀 기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겠다. 20대 때부터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도 지금 뭐 독일교 교계의 큰 총수이시고 또 저희 처남들도 다 미국에 선교가 있고 저도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 상황이 너무너무 기독교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개척교회들이 정식적으로 세무서에서 등록된 4,000여 개가 몸을 폐쇄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정도로 이렇게 폭삭망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집계는 아니지만 2,000여 개 정도의 그런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생각하는데 저희 한국이 실질적으로 80년대, 90년대에 정말 기독교인들 젊은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굉장히 부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신은 기독교에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저희는 이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서 기독교의 핵심 여러 가지겠지만은 실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교제입니다. 교제. 기독교는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인. 어디 가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참 기독교인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를 잘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아카데미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마움을 갖고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카데미로 교제 이렇게 다 같이 다 함께 외쳐봅니다. 다 함께 교제! 앞으로 충분히 교제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름은 최종일입니다.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신 우리 김선정 사무처장님께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채가 잘 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좋아야 되고 사부를 보는 사무총장, 사무처장님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는 성공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어서는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서재균 원장님 스피치의 대가, 우리 아주 교육에 아주 우리 한국에 알아주는 교육자십니다. 힘찬 박수로 서재균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하늘의 뜨거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노파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세계 중소기업 회장님 모시고 특감을 들을 때는 이쪽으로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 저쪽 벽을 보고 계시 앉아 있는 분들은 의자를 살짝 돌려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강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등에 대한 강의할 수 없으니까 서로 아이 투 아이 물어나누고. 예.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 최고 지도자들의 과반수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하버드 MBA 경영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회계학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평생 동안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한국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는 부부도 관계가 안 좋으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이 인간관계가 오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다는 하는 결론이 하버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치 아카데미의 좋은 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만남은 우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돼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인연이 노력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선종윤 상임부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여러분 건강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종윤입니다. 김강을 이사장님께서 대명분회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무실도 오시고 해서 정말 좋은 일이면 명분이 있는 일이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와서 보니 너무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구나 생각보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두산에 가서 감회가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세월이 너무나 빠르구나. 그것은 제가 80년도에 오두산에 있는 그 막사 밑에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에 해병대들이 그 OP, GP, 감시초소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는 인사가 해병대들한테 물 깨더라 그러면 땅 깨더라 이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오늘도 장어를 먹으니까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책창대으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서 던져놓으면 아침에 술사들을 꺼내면 장어도 올려있고 오면 그 밑에 집에 쭉 가면 또 여기 주방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장어를 먹고 이런 얘기 있는데 오늘 또 장어까지 이렇게 먹게 되니까 너무나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떤 정치, 나라가 잘 되면 좋은 거고 나라가 잘 돼야 또 통일이 되고 현 실제의 정치가 유지되면서 잘 돼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남을 감사드려서 건배를 이분뿐만 아니라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배를 예전에 그런 얘기 있죠. 개나발을 위하여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연합안을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발전과 여의도 정치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서 연합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연합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합을 같이 연합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연합을 감사합니다. 네, 선정윤 상임부원장님의 아주 기가 넘치는 멋진 건설이었습니다. 표광률 대외협력부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심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 대협력부원장하고 표광률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우리 진정만 해가지고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길로 열심히 발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객상도파 벌써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여러분은 좋은 날, 내일은 더 좋은 날, 우리 미래는 억수로 좋은 날 하겠습니다. 잘 맞다셔야 됩니다. 여기가 정치 아카데미 오늘은 여의도 정치아카데미가 잘 동안 같습니다. 기가 넘치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어서는 한대규 4차 산업부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적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끝내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순간적으로 했는데 그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의 지구준비 일본에 와서 신을 들리는데 프랑스 이해에 힘내갖고 이런 거에 여수를 많이 갔습니다. 특히 치료하고.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국가 정치 지도자 경영자는 이렇게 길러내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니더라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의도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경영 지도자 CEO는 어떻게 다른 변수에 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 되고 권력을 잡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데 아마 우리 그 주강을 이걸 오픈하고 계속할 때 저한테도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취지로 이 아카데미가 이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방향이 계속 그렇게 간다면 제가 가진 역량, 달란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인맥 대통령을 알려져 있고 세계 메타 인맥위원회 위원장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4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디지털 상태에서는 우리가 쌍둥이 지구라고 하는데 진짜 거의 대한민국의 세계 영토가 이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영토는 세계 98인데 사이버 영토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그걸 초점을 맞출 때 저는 대한민국 기술도 전 세계가 장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4차 산업 기술 이건 천문학적인 기술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경영과학자고 경영학 박사고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제 밑에 수많은 원천 기술 전문가를 가진 사람이 절벽이 깔렸습니다. 그 사람들 달란트를 전부 저는 인소싱 해가지고 각계 각층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한이 우리 블록체인 기술 사실 이게 정치권이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실명과 얘기하십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부가 수백조가 빠져나갔습니다. 또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내화를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필리핀 장정에 오릅니다. 5박 6일 동안 필리핀 출장을 갑니다. 이건 뭐냐? 필리핀 북부 세자 지구에 대한민국 기술 회사가 거기에 경제 특구의 라이센스 다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거래소,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OBU, 금융은행 이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금융은 특히 미래에셋, 신한은행, 우리금융, 부산비액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출장을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은 제가 아마 참 못할 것 같고 금요일 날 우리 우리 김 총장님 오시는 4차 산업 간담회는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현재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얼마 이름만 되면 얼마 공기업에 제가 수석 교수 이번까지 해서 하고 약 3만 5천 시간 정도 내외를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인맥 대통령을 소문났고 인맥의 왕자를 저는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박기현이든 김대식, 김종수 이런 어마어마한 인맥들을 제가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맥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저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정치 아카데미 발전을 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2030년도에 G2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에 제가 총매자입니다. 제 이름은 한대규입니다. 이 한대규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대는 그보다 대한입니다. 대한. 한대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대한 한대가 3번이 번다가 들어갑니다. 제가 시골에 아버지가 조부께서 제 이름을 한대규라고 하시는데 큰대 나라 한 큰대 열규가 지었습니다. 나라에 큰 병이 들어가면 그게 지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때 그 성철성을 만났어요. 성철성이면 3,000배를 저져야 만나야 되는데 제가 잔머리에 굉장히 강해요. 잔머리를 불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녀석 한번 불러봐라. 이제 기사가 했는지 뭐 그때 종중에 사무총장이 뭐 들어오라고 해서 합동해서 만났는데 저를 한 3분만 지키보니 니는 니다. 지는 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내가 경상도 고향이 되다 보니까 지는 지다, 니는 니다. 니가 최고다. 니가 우주인데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런 뉘앙스 말씀을 그때 그 기억이 생소한데 저는 그 성철 선생님 말씀 아직도 기억하면서 뭔가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다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정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원로분 많이 계시는데 원로분들의 한 분은 이 도서관에 한 3개 있어요. 솔직히 이 달란트 기술, 원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여기도 정치 아카데미 발전에서는 총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인맥 대통령 한대규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박재순 여성 후보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지희 여성 후보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어제 열심히 문화 예술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백지입니다. 네, 백지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이동근 임원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노래를 한곡 할까 하는 말씀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만약 노래를 하게 되면 아시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남자를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값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말씀 짧게 세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의 교육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에 착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정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잘 유령 의미를 거두지 못한 게 가장 정체성의 문제고, 두 번째로 정치를 하든 단체장을 하든 욕을 먹는 사람은 민족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갖고 뛰어들어야 그 사람은 올바른 별이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골을 잘 집어넣어도 골을 집어넣지 못하는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권주자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은 반드시 책사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은 다 헛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 발전이 굉장히 따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 김강원 이사장님과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그 신진 세력들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유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동근 임원님 감사드립니다. 여주호 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끝났습니까? 네. 먼저 하시나요? 네.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이라고요. 네이버에 치면 세무법인 2층계 중에서 1위 하는 법인이 있어요. 세무업계 김행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절세 부분에 파트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하질 않아요. 기장은 이제 동네 조그마한 세무사에서 하고요. 복잡한 사건, 세무조사 나왔는데 추징이 많은 사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그런 게 이제 일선에서 넘어오면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는 일도 많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힐링되는 장소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오랜 인연을 갖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 이사장님하고 서재균 원장님은 평소 잘 알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퀄리티 높고 수준 높고 멋있는 또 선배 형님들 누님들 만나뵈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배제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어로 하겠습니다. 불어로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프랑스 유학하면서 제가 배운 말인데요. 불어로 하니까 간단하게. 자, 제가 앞에 내자 하면 뒤에 내자 하면 마시고로 하면 뒤에 입에 몽땅 합니다. 자, 입에 몽땅 합니다. 자, 마시고로 입에 멋져보라이. 네, 이동근 이모님의 밑에 있는 가벼사였습니다. 이어서는 여의도 정치아카데미 정종호 사무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호 사무총장님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대단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빛나게 하신 우리 김강을 총재를 대단히 축하하면서 이 자리를 저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의 방식은 재팬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를 안 받아들여요. 저는 일본에서 6년 공부를 하면서 일본 와셔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랜드원 사장을 했고 지금 곧 방송 사장에 또 취직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오늘 같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빛나게 해주면 훌륭하게 성장하고 훌륭하게 잘 지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아까 오셨던 임덕규 회장님이라고 하신 은덕규 회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비프로 오신 회장님도 계신데 이분은 세계 지도자를 500명 이상을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 우리 김강을 총재를 뒷받침해서 잘 좀 아울러 드리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지금 모든 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오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땡큐 벨마치 하이만 도레스카노. 네,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장성호 사무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여주로 임원님 나오셨죠. 한조섭 임원님 모시고 계십니다. 저는 한조섭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수백 명 앞에서 박수 중독자입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인사를 지금까지 투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강구활동 투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서 많이 공격해왔고 투쟁을 해왔는 결과 지금 이제 막상 퇴직을 하고 난 이후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해서 마침 우리 김광일 회장님을 만나뵙게 돼서 이런 영광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판단을 배우고자 이런 여의도 아카데미 입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귀중한 자리, 또 힘있는 자리, 능력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김광남 임원님 모시고 계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를 위하여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을 참석해 주시게끔 이끌어주신 김강을 총재님과 임원님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 이름은 빛광자 선행학자 김광남입니다. 빛나는 사나이. 근데 저한테 호칭이 좀 있어요. 우주 반이 사랑가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제가 붙인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나사 기수 원천 기수자들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호칭을 붙였는데 왜 붙였냐.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저는 비전문가인데 볼트 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창조주랑 볼트 노트입니다. 볼트 노트. 응가, 양, 수요, 공급, 절치러보면 바라보고 이 모든 게 볼트 노트인데 왜
러시아 아프리카 막 이런 걸 시켜달라고 미국동성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왜 저한테 그러냐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띈 우주 방위 사명단님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칭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틀에 박힌 일에서 벗어나서 지천도라고 제가 창시한 이름이면서 제가 현재 진행을 하는 게 생활 속의 건강도 지천도, 생활 속의 건강보험이 인자를 붙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주의 모든 분들이 지천도입니다. 지천에 깔린 겁니다. 원만큼 지천에 많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으로 여기 있는 모든 걸 입고 있는 것 겉에 속에 있는 게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게 볼트노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천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볼트노트 속에서 즉흥적으로다가 순간적으로다가 대화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비전문가인데 국제금융이든 지구에 일어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사업을 하든 시행 시공을 하든 최첨단 소품 밑바닥에 사는 중단기 모든 분들 할 거 없이 이 볼트 너트 원리 속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어도 뒤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이상한 소리 해도 달갑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조당한 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이열 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막내가 왔을 때 어르신들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민덕교 전 부의원이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덕교회를 다른 모임에서 모시고 계신데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많은 걸 좀 배우고 정치 초년생으로서 제가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앞으로 쭉 계속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포럼의 우리 이상하 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하입니다.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는 사실 오늘 처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글로벌 미래 포럼의 주한규 총장님을 모시고 매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김건희 총장님하고 우리 또 김정현 사무총장 매달 참석하시는 우리 배우로서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바른 길로 국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한 역할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및 교류 28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8회 1910년도 2월 8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동경에서 제 선배님이 독립운동을 YMC에서 했던 게 28회의 전신입니다. 28회에
한일미래의 한국클럽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 꼬여있는 부분을 제가 8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대한민국과 일본에 서로 좋은 점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디팔 독립선언 관련 다큐멘터리 준비와 독립선언 변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계시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독립선언의 진신이 중앙고등학교 순주시도 방문을 해서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김광 총재님과 사무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분만 더 모시고 감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차례에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다한 임원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도 여의도 정치아카데미 특별 초청 강연자로 초대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은 잘 피하겠습니다. 71년도 전역을 해가지고 수학기관에 안건 부사관으로 전역을 해가지고 71년도에 한국자동차공학에서 한 20년 서울시내 지원하고 대학을 했고 동부화를 바뀌면서 서울 성북구 총대리점을 제가 100여 설계선을 들고 있으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후로 2023년도 경기도 안산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자동차공학 총괄부임 지금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치 아카데미가 창립이죠. 지난 주일에 창립을 했죠. 사실은 김건을 회장님을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특히나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김선정 사무처장님은 오래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9박 10일 동안 같이 합석을 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요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함께하는 우리 사무처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실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좋으신 아카데미 모임이 창립이 된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임덕수 임 회장님, 그거는 제가 그 60년도 말에 전라북도 사회점협회 회장 됐고 지금 이재호 대표 있죠? 이재호 씨, 그 은평구 국회의원 그분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제가 전라북도 한국농촌연구원 강사장을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업계에 있다 보니까 관공서 또 다른 건 모르지만은 제가 전국 유기농협회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도움되는 연수 조금 했는데 지금 전국 유기농협회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좋다 또 따님 결혼식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아마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모임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된 이강철 씨입니다. 저는 시 낭송을 46년간 평생 시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국내외 시 약 500편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네기홀 공연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 낭송하고 해설서를 했습니다. 국위선양 잘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저희 마을에다가 프랑카드를 붙여준답니다. 이번 공연하신 분들 개개인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프랑카드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교제하셔서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복 회장님 모셔서 오늘의 특강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복 회장님께서는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귀한 강연을 부탁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PPT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체 자문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강의를 보고 김총재께서 정치적 분들이 관심 받는 많은 식으로 앞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좀 단체 운영에 관해서 국가가 갖고 처해 있고 현실 처해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네. 가까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1950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남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양박씨 귀경동에 그리고 박자, 인자, 복자입니다. 박인복. 여기서 저희가 하남시에서 지금 18대가 600명 정도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과 세계소기업연맹 총대 경기도 도민회의 부회장을 맡아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32개 시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오래되지 많은 시간을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가 여기에 강의 한다고 밴드에다 우리 가슴이 하고 있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 문자가 올라오는 거 지금 봤습니다. 한국 산업분류가 5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이상은 얘기하고 없고 소기업은 어떤 법률을 갖고 있느냐면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연 매출 120억 이하가 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어떠냐? 소상공인은 10인 이하, 음식점, 이런 통업소는 대통령령으로 5인 이하, 매출 규모는 연 1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직원 한 사람 쓰고 임대료 내고가 안 되니까 식당에 직원이 한 사람 있다면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책에서 꿈꿨을 적에 소상공인은 복지정책에서 계속 지원을 국가가 해줘야 되고 소기업 이상 중소기업은 산업정책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단체는 나온 지가 지금 올해가 27주년입니다. 50인 이하의 소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의 본인보가 대변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목적하에서 설립됐는데 저는 4대의 그 회장 추천을 받아서 사실이 왔습니다. 저희 연합회가 당립된 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됐고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4년
3년 동안 단체가 회장 자리를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서 청와대 쪽에서 추천이 돼갖고 그 당시에 얘기가 호남 정부니까 호남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젊고 50대 젊으로서 기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경기도 광주가 오리지널이고 또 사업을 좀 하고 있었고 지금 한참 정을 때는 매출이 많이 오를 때는 한 1,200원 적게 오를 때는 한 800원 이렇게 올려서 저같이 납품을 했습니다. 업종은 교통신호지역이나 정전지역 시스템, 전자 시스템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서 사업을 해왔었는데 지가 이 단체 장을 받게 된 동기는 그 추천이 들어오기 전에 지가 갑자기 병이 나가고 2년 반 동안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이제 안 된다 포기한다 이렇게 됐는데 한참 잘 나가는 젊은 시대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종합병원 세 군데서 모집을 해갖고 약 8일 먹고 남는 거를 2년 반 동안 병원을 전전해서 결국 사업도 포기하고 다 해상을 했죠. 저는 신앙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에 나를 여기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음 손을 놔야 되겠다. 그런데 챔피언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살아서 나중에 여기서 마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입이 돌아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입이 돌아갔는데 입이 돌아가니까 한참 듣는 사람이 입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창피할까니까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게 돌아갔으니까 창피해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회사를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계로 보니까 그렇게 나가던 회사가 한 2년 반 동안에 거덜이 나가지고 한 400억 정도 그 당시에 그래도 건져지더라고요. 그걸 건져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 쪽에 가서 천상 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 과거가 어떻었냐면 우리 애가 지금 45인데 딸내미가 걔 5살 때 제 엄마를 하늘나라를 유학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 하나에다가 모으고 나니까 크게 사회사를 살아가는데 보답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나니까 그래서 강원도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차 한방병원이라고 이대 옆에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병원에 원장 박성도 원장님이시라고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고쳐주겠다고 와보라고 해서 나중에 그 병원으로 다른 데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보더니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서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학성까지 보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돌아간 사람은 해바람을 물어보라는데 해바람이 안 나와요. 이게 돌아갔으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나오시더니 회진을 하시면서 이 쪽지를 한번 원장을 만나보라고 그러더니 피부미로 가라고 이지아 피부미로가라고 이대 앞에 있는 데인데 거기 가보래. 피부미로가고 왜 갖고 그래나 저는 이제 건강이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병원을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라니까 거기 간다고 갔는데 원장님이 지금 수가 조금 이따 나오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는데 원장이 번거지 쓰고 나오고 이렇게 보더니 신경성 바이러스인데요. 그래요. 신경성 바이러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에 이게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대상포진이 또 뭡니까? 그러죠. 저는 병원을 안 다니는 사람이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상포진인데 여기 어디가 많이 안 아프느냐고 그러니까 떼고떼고 불렀다. 한 5분 동안을. 근데 그게 이렇게 신경을 타다 올라가는데 내일 올라가고 문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런데 약을 줘주는데 다른 약을 보더니 이건 다 좋은 약만 쓰셨는데 이게 필요 없다 그랬는데 2개만 하고 자기가 2개를 지어서 나중에 가지 말라는데 일주일 주라고 3일을 먹고 나니까 해바람 쏘잖아요. 약을 3일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약을 3일을 먹고 나머지를 다 먹고 나서 원장님이 그 약 다 먹었다 했더니 거기 한 번 더 가보라고. 그래서 다시 가르쳐갔더니 원장이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 약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러면 차를 보더니 하루치를 들더라고요. 그 하루치를 가져가고 대신에 쫓아갔어요. 쫓아가더니 원장이 차 들어오고 보더니 무슨 말씀이 뭐냐면 왜 왔냐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 같이. 그래서 약도 떨어지고 뭐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뭐 좋은 약이라고 잡수자고 그랬냐고 다 갔으면 그만이지 가라고. 운전박사를 쫓아버렸거든요. 병원에서 쫓겨나왔어요. 주차식은 좋느냐고 가는 사람 좋으니까 운전수가 와서 기사가 갖고 간다고 해서 가시라고. 그리고 쫓겨나와서 그게 8일이에요. 약.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지가 이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맡을 때 그때 나왔을 때가 이게 추천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소기업 연합회장 추천이 들어왔는데 이 추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명 순위를 따져서 계속 영순위로 올라왔던 거예요. 경기도 사람에다가 뭐 젊은 사람이 사업을 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하라고 올라왔는데 그날 아침에 퇴로를 해갖고 사무실을 4개를 쓰고 있던 거 하나 마포에 지금 마포에 사무실 35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가니까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형님 거기 어딥니까? 왜 전화를 해놓고 거기 어디냐고 그러면 어떡하냐. 전화가 안 되는데 사무실이 다 풀지박사인데도 분해됐던데 거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전화를 받을 거 아니냐 했더니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시쫓아왔더라고요. 근데 30분 안 되는데 보니까 청와대 행정만 들어오고 국정원에서 청와대 팔려라고 해주는 친구들 둘이 4시나 왔는데 형님이 갑자기 잘 나가서 그렇게 대통령이 추천해가지고 그 애들 찾아놓고 찾으려고 해보니까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던데 출입국 가지고 해보니까 해외 나간 것도 아니고 어디 잡혀 나간 것도 아니고 2년 반 동안 뒤에서가 품질박사인데도 다 날아갔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때 목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수사국장 결정이 나서 정식으로 수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근데 형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설명드리는데 아까 전달드렸듯이 이런 일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단체장이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다니고 돈을 벌려고 그러거나 어디 자리를 잡으려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가 27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소기업 소상공인에는 자유대기를 만든 적에 만든 게 힘든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기업이요. 소상공인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소기업은 아까 지금 50년에 매출액인데 옛날에는 중소기업청이 처음 생겼을 적에는 아직은 소기업과였었다고.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거 왜 그러냐? 소기업 지원센터를 하려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올라가니까 대통령께서 소기업 하니까 너무 불뚝 냄새는 아니라 제조업 냄새는 아니니 일본같이 상공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해서 소상공인과로 소기업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느냐면 하위법하고 상위법으로 치는 나라예요.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있어서 활동을 했었다는 걸 만들어서 그때 이 단체가 나오게 됐는데 단체가 허가도 안 나고 쌍막길만 오고 나는데 3년 됐는데 회장이 4분이 바뀌었다고 지가 되고 있다고. 뭐 부채도 잔뜩이고 뭐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털고 헐수 없이 해서 맡으니까 그걸 맡아서 나중에 해봤는데 지금 같은 돈도 좀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랬을 때 옛날에 단체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줘서 못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꾸려서 나가 처지가 되더라. 근데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박재욱 수석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한가옥 비서실장을 만난 것이 어떻습니까? 인사하고 계시고 옆방에 지금 계시다고 그러라고 하더니 이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하다가 잘못하면 저기 말을 원처럼 들을 것 같아서 어르신한테 보고했더니 어르신이 해줬는데 허락을 해줬는데 한 10년, 20년을 고생을 하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정신입니다.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법이 어떻게 되냐면 상위법을 하위법 갖고 상위법을 고쳐놓고 그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켜가지고 소상공인 지원법만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만들어 나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안에는 약 한 기본이 한 4만 5천 안 됩니다. 4만 5천이 되는데 그 4만 5천 가지고
가지고 있는 회원 중에서는 98%가 소기업이에요. 120억 넘어가는 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제일 고향이고 하남시가 두 군데가 고향되는 통이죠. 그런데 시장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회장님 우리 시 안에 120억 넘어가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20억인데 적은 얘기는 아니에요. 매출이 120억이 올라간다는 회사예요. 대기업 계열사 두 개하고 120억 넘어가는데 회사를 조사해보니까 두 개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남시도 두 개, 광주시도 두 개를 지금다. 경기도 광주.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98%가 소기업, 소상공인이 약 한 715만 정도가 근간을 유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는 한국소기업소단부 단체는 한 150만 정도 회원이 단체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는 세무사회, 그 다음에 저기 공인중개사회,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 이게 정식으로 단체 회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기업소단부연합회는 금년이 27주년 된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 같은 데는 기자들이 기사 쓸 적에도 모르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중서하니까 소자가 오는 데라서 거기 다 파악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거기다 합치되면 중자하고 점을 찍어야 됩니다. 소기업이 연합회로 바꿔줘야 되는데 엄연히 산업분리가 그렇게 줄줄이 나누고 다섯 개로 아까같이 얘기했던 나누거든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분리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 기사들도 쓰고 국회에서 발의결정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법이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없어요. 소기업이 없어서 소기업 지원법이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해장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들어지니까 다시 만들어서 지구를 만들려고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일을 했는데 맨 처음에만 총리 시대도 쪽에서 프레임이 들어오더라고. 뭐 들어오냐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왜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 회장님이 뭐라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막 모이기를 해요. 제가 총리를 좀 뵙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시느냐. 총리 좀 뵙자고 총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총리가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실장이 쫓아와서 왜 그러십니까? 단체장이 옛날에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할 때 자식, 새끼, 부모 다 팽개쳐놓고 국가의 아니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쳐놓고 되겠는데 단체장을 목적으로 그렇게 오래 해왔고 돈도 쓰고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거 지키려고 저녁 때는 코로나가 4명이면 안 되고 낮에는 새끼고 4명이 되고 앉아서 그리고 그거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내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모르냐? 아니면 단체장으로서 자기 시름을 무릅쓰고라도 나와서 대안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정도 그런 일이냐라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디 갔다 오면 자꾸 밴드에 두고 뭐 이걸로 저기가 되니까 회장님 수고하셨다고 댓글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댓글 들고 고생하셨다는 나중에 그러는데 단체장을 맡아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움직여지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치가 없이나 모르실 때 희생을 해서 국민을 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당장 피가 한 저도 고치고 그런 거 갖고 가는 거예요. 똑같았거든요. 단체도 그렇고 다른 데 똑같아 갖고 가는 거다. 이래갖고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저희 같은 데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단체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전제에 아까지 좀 따라서 드린 겁니다. 그냥 이게 뭐 누가 하니까 시켰으니까 하고 뭐 정치해보려고 단체장 맡았다 또는 무슨 뭐 자리 찾으려고 단체장 맡았다 그 안에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체가 지지해주면은 이렇게 지지해주면은 비례대표에 뭐 100번 속에서 하나씩 된다고 야해다 그러는데 너 정치는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치를 하려고 안 하겠다. 이것이 하다가 나중에 우리를 노릇을 하니까 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지원 하나도 안 받고 달려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내놓거든요. 한쪽에는 단핵 정부 들어오니까 그 전부터 난리 치니까 한번 뒤집자고 7명이 전담반에 들어가고 저희 잡으려고 대들었는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좌파적으로 나온 단체다 이거죠. 저는 꼴통 보수인데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쪽엔 이쪽이 안 움직이고 저쪽은 저쪽도 안 움직이니까 이건 저쪽도 한다 저쪽은 이쪽도 한다고 막판 도와야 두 발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활동 범주가 한 10년 동안 전혀 단체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혜가 지역 같은 데 내려가면 지혜가 있다는데 그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단체만 가입할 수 있고 그거까지 한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27주년이에요. 연합회. 저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여야에서도 지인들이나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외골수라고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그만큼 어려운 일고 사명감으로 이걸 맡아서 일을 만들어서 피자본 사람인데 누가 모른다고 이휘장을 위해서 거기 조사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대개들 아시는 분이 10분 중에서 8, 9분은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이 안 됩니다. 산업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못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도와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정치로서라도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 또는 단체장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의 또 평생을 거의 반평생 이상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지가 50년인데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뭐 요새 와서 뭐 100세 어쨌든 지금 허물허물하지만 이런 정도로 단체를 시대가 넘어서 만들어서 이끌어서 뭔가는 좀 다른 자리매김하고 그 보람되게 만드는 걸 보고 좀 어려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얘기 드리자면 긴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경륜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해왔다는 얘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지금 분류하고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고 우리나라에 약 한 17,00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 그 단체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갈 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가 있고 노무현에서 들어가 있고 저희가 같은 데나 그리고 노조도 하고 일을 하거든요. 민노총, 한국노총하고도 저희가 일을 같이 보고 있는 일들도 같이 걸려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국민의료부 가지고단에 저희가 재정교로 저희 임원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그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혹시 하시는데 지역에서 움직이시다고 할 시절에 내가 우리 김총재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 바닥의 정서상 바닥 정서를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에 내려가서 소상공인의 지혜를 만들면 정부에서 지역도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하고는 얘기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지금 법무사회, 세무사회, 학원연합회, 지금 공익중개사회가 제2연합회 희원으로 가입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희원이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큰 조직들이요. 똑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혜를 만들거나 움직이고 활동을 어쩌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필요하시고 지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것 지가 도와드리시니까 우선 그런 명예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일을 좀 나서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을 제치고라도 내가 우선 위청이나 임명을 해드려가지고 지역에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 좀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함이 누구였죠? 저기 명찰인데 명찰.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일복 회장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멋진 강연 뒤에 멋진 노래 스타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염수연 가수님이신데 38년차 가수 활동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200만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KBS 드라마 주제가 하늘을 부르셨던 분이고 사랑은 무지를 부르셨던 분입니다. 937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빨리 먼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박수! Oh,
소개하기 전에 음악이 먼저 나와갔고요. 예. 우선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 특별 초청 강연에서 제가 이렇게 귀하신 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너무 귀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를 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소개가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 노래를 한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수연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훌륭한 선생님들께, 훌륭하신 분들께 많이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입니까? 에코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이것도 히트곡입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문제? 알겠습니다. 사랑은 문제는 좀 슬로우해서 이 분위기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니 오늘 너무 제가요. 너무너무 오늘 좀 충격적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갖고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노래를 꼭 한 곡 안 보내드리면 집에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수연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가 거울은 작은 거인 염수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멋진 노래를 불러줬던 우리 안수파 교수님께서 찌리야로 멋지게 신나는 거 한국 더 해주시겠답니다. 없나요?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행복해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을 풀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손실 수 있었어 바라볼 수 있었어 잊을 수도 있었어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었어 들을 수도 있었어 사랑할 수 있었어 정말 행복해요 하나 둘 셋 넷 박수 바라볼 수 있었어 만들 수도 있었어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었어 들을 수도 있었어 사랑할 수도 정말 행복해요 하나 둘 셋 넷 박수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박수 넷 하나 둘 셋 넷 박수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수 어떻게 박수 넷 박수 들어 박수 하나 둘 셋 넷 박수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번 크게 웃음 한번 웃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사실은 웃음 감사거든요. 제가 한번 웃어볼까요? 자, 헉! 다시 한번 소리를 띄워주시고 소리가 계속 나오죠. 자, 소리 한번 크게 지르시면요.
따라서 시작. 한 번 더. 웃음의 목입니다. 웃음 아름다운 웃음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을 우리 이사장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참 좋죠. 다음 프로그램도 공기, 성우, 건강 아주 인생에 유익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고 우리 회장님 한 번 더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한 10분 정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명함 교환하지 않은 분은 서로 명함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뭐한 1-20분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최종 1입니다. 명함 인사 안 하세요. 명함 교환하세요. 서로 이게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네. 오늘 야외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 주시죠. 예, 명함 교환하시고 여기 마지막 그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촬영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주원식 씨 정도의 효과가 있는 사람이